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문서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외 교포 여러분, 전국에서 정경사 TV 구독하시고 조회하러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정경사 TV가 어떤 법률 전문성, 또 직접 투자 경험에서 축적된 경매 노하우, 영상 제작에 임하는 성실성, 상위 1%를 자부심을 갖고 방송한다 하는 멘트가 자주 들어가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위에서 경매 많이 알지 않으시냐, 유치권이라든지 복잡한 건달이 연관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렇게 주위에서 이제 물어오는 경우를 많이 접했었고, 경매에서 잠깐 손을 떼고 다른 사업하는 도중에도, 그러고 공인중개사는 이제 1회 민법하고 부동산 공법 강의하면서 딴 자격증이 있었지만은 제도가 또 바뀌어갖고 경매 매수대리인 자격이 없으면은 입찰을 거두어 주고도 수수료를 못 받는 그런 이제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강의는 듣다가 하도 중개사하고 무시하길래 제가 좀 앞자리로 옮겨서 답변을 민사집행법 시간에 강제 경매 취소, 경매 청구 이의 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답변을 했더니 교수님이 정말 많이 하신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전원으로부터 박수 받고, 좀 사기가 올라서 내가 이게 법원 경매에 어떤 전문성이나 주특기가 있었는데 좀 잊고 지냈구나 해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쭉 보기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이게 너무 빈구석 많으신 분들이 그냥 썸네일 어그로라는 그런 어떤 요령으로 조회수 올리고 하는 영상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이거 내가 들어서 자리가 있구나, 컨텐츠 경쟁력이 있겠구나 들었으면. 상위 1%. 제가 이 정경사 TV 단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죠. 유튜브 영상 제작이나 경험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영상 제작을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한 지 한 9개월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 3개월은 뭘로 지내냐, 이게 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하고 편집은 어떻게 하고, 또 대사는 지금은 이제 아예 프롬프터라든지 이 대사를 써갖고 읽는 걸로 해갖고는 일주일이나 열흘에 하나 올리기도 바쁜 그런 어떤 거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고 처음에는 벽 보고 떠드는 그런 이제 막막함,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상상도 되고, 제가 구독자도 상당히 이제 많으신 분들이 구독하고 계시고 해갖고 그냥 상상을 하면서 내 앞에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화 나누듯이 하다 보니까 조금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좀 섞여 있는 경우도 좀 있고, 특히 이 편집이나 영상 이 OBS 프로그램, 그 다음에 캡컷 편집, 썸네일 만드는데 미리 캔버스, 이런 프로그램을 뛰는데 혼자 뛰다 보니까 조각조각 유튜브 영상 한 3-40개로 한 장면을 습득을 해서 이제 촬영을 개시한 겁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영상이 좀 화려하지 않고 동적인 면이 부족하고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거리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들을거리, 배울거리는 정경사 TV 자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9개월 동안 영상 쇼츠하고 롱폼이 한 200여 개 넘는데, 한 보름 전에 아깝게 정말 엑기스를 뽑아놔서 만든 그 영상들이 좀 많이 퍼져서 가장 경매에서 두려운 재경매, 보증금원수, 돈 벌러 법원에 갔다가 발부받은 자기합수표 입찰표에 첨부해서 넣었는데 그 자기합수표를 찾지 못하는 피눈물 나는 그런 사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방어하는 것부터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자. 많습니다. 정경사 TV에. 그리고 어떤 특수물건에 대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 좀 더 많은 분들이 한 보름 전에 한번 올렸는데 무료 수강이죠 뭐. 이 이제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내가 경매를 한번 꼭 배워야 되겠다. 그 의지가 좀 강하시다든지 시간을 2주일 정도, 일과 후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또 좀 부족하면은 3주일 정도 투자하실 그런 어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중상급 이상 그 몇백만 원 들여서 배워야 될 그런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요번에 이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말고 이 그 정경사 TV 영상에서 제목 말고 설명 부분에는 경매 사건 입력을 전부 해놨습니다. 그럼 이 경매 사건 번호 입력하고 그 자료를 보시면서 영상을 쭉 진행 과정을 따라서 추적을 하면서 보시면은 이 영상이 내 거가 될 수 있는, 내 거나 그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진배 없이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경매인 경우는 입찰보증금 몰수가 왜 됐는지, 법원에 돈은 있는지 그 돈을 왜 못 찾는지 찾을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3단계로 있는 절차가 있는데 주위에 뭐 명망 있는 법조인이 있다든지 일반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이 경매라는 분야에 들어와 갖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리갈 마인드가 바탕이 안 된 그런 입장이라든지 또 경매에 특유한 법률 관계에서는 실력이 부족할 수가 있죠. 3, 40년 그 근무하고 법무사 만약 개업을 했다. 근데 검찰 수사관 출신이었다. 경매자를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찰보증금을 왜 띄는지 그런 어떤 영상 이게 한 3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경매하고 연관된 게. 필수 권리사항을 파악을 하시고 절대 이런 피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경매 아닌 경우에는 권리분석, 그 경우에도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루틴, 하나, 한 단계 1, 2, 3, 4, 17개를 정리해 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그 연결 화면으로 이 영상 보시면은 마지막에 최종 화면으로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연결해 놨습니다. 권리 분석을 필수 사항을 점검 안 하고 들어가면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재경매, 주체, 입찰보증금 몰수, 기가 막힌 사연의 주인공, 이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어떤 특수물건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논해지는 거, 이 외에도 이제 뭐 공유지분, 지분, 투자 경매, 지분 경매는 좀 많이 투자해서 많이 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로서는 야 공유지분권자가 있고 공유지분권자 우선 매수권까지 있는데 그 사이를 용케 피해 갖고 어떻게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고 많이 남길 수가 있는지 그 댓글로도 남겨주길 그 좀 원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분야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합의는 가능한지, 아니면 소송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내가 그 승소할 수 있는 그 변론 취지를 구성할 수가 있고, 변론 사실을 취지하고 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근접한 수준까지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소송을 하시더라도 해갖고 그게 물적 증거나 뭐 증언이나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 말고 물적 증거, 서류 증거가 있는지, 내가 칼자를 잡았는지 파악을 하시고 합의를, 네고시에이션을 한번 시도하면은 아무래도 다르겠죠. 유리한 입장이구나 하는 걸 상대편한테 확실히 전달하면서 합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합의가 오히려 쉬울 수가 있고, 아유, 저기 맡기면은 도깨비 방망이에, 이 법률분야에서 도깨비 방망이 없습니다. 질 수 있는 걸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법조인이나 법무법인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낙찰가 경쟁률 파악하고 이 사건 번호 쭉 해서 이제 보시면서 야, 이 물건은 나는 낙찰가를 얼마를 썼을 것 같다. 또 경쟁자가 뭐 4-5명 있을 것 같다. 라든지 그 결과 이게 뭐 실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 도상 연습, 이 영상 보고 경매 사건 자료 보시면서 그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져서 소유자 채무자가 무조건 소유권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생겼다 해서 경매 취하에는 최고가 매수 실행 신고인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채무를 전체를 완전 변제하고 경매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입찰 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온 다음에 일주일 뒤 매각 결정일, 매각 결정 확정 일주일 또 경과 후에 대금 지급 기한이 지정되는 그 14일은 얼마든지 소유자 채무자는 경매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상반된 입장에서는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채권이 너무 적다든지 당사자가 적어서 내가 역지사지로 소유자 채무자면 합의도 되겠다. 그런 측면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물건은 이렇게 취소, 취하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일반 매매를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히려 일반 매매 당사자가 돼볼까 하는 차선책도 검토하고 그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경우 임차인 전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항력만 발생됐습니다. 근데 보증금 없고 보증금 얼마인지 알아야 인수보증금이 얼마인지 2억이 더 줘야 되는지 5억을 더 줘야 되는지 판단할 텐데 보증금 없고 확정일자도 없고 우선 변제권 확보 안 되고 확정일자 주어지면은 배당 신청을 해야 그 확정이 우선 변제권 행사하게 되는 건데 거기까지만 확보해 놓고 배당 신청 안 한 경우 또 배당 종기 이후에 한 경우 해서 의뢰 배당 신청까지 했다고 판단돼서 입찰을 받는데 입찰 보증금을 걸고 최고가 매수인권이 된 다음에 깨달은 게 그때 눈에 띄는 겁니다. 배당 종기 이후에 배당 신청한 게. 그럼 그 5억이라는 만약 선순위 보증금 5억이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바가지 쓰게 되니까 그냥 법원에 물러달래도 물러줄 수 있는 절차가 없고 그런 경우에 힘듭니다. 인용 가능성이. 자, 여기에는 이제 일과 후 4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은 뭐 3시간, 2주일, 좀 연기되면 한 3주일 정도 투자하시면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200여 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사건 한 서너 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경 9253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목 말고 설명란에 이 사건 번호 다 있으니까 보시면 이런 자료를 띄워놓으십시오. 영상 들으시면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그 영상 제작을 했었는데, 자, 말소가 안 되는, 내가 법원에 돈을 내면 말소주의에서 다 말소가 돼야 됩니다. 말소가 안 되는 가등기가 있고, 지상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승계가 됩니다. 그 입찰자한테 승계가 됩니다. 그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처럼. 그러니까 유치권을 깰 수가 있는지 허유치권인지 그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감정가 12억 2,600만 원인데 낙찰가가 1억 3천, 응찰자 수 4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그 좀 무식할 정도로 선 권리가 말소가 안 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나 응찰해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강의 그 영상 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말소는 안 되지만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냐 이 권리가. 소유권자가 나몰라라고 손들어 버리면은 지네도 돈 받을 대상 없고 서로가 어떤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떨어졌길래 뭐 1억 4,400까지 떨어지고 1억까지 떨어지고 하길래 그냥 1억 정도에서 1년 한번 묵혀놓을 생각하고 입찰을 보시죠. 했더니 4명이나 입찰 보셔갖고 저한테는 연락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관 1억 3천에 낙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인데 함부로 접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건입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시도해볼 만은 했습니다. 이 건은. 자, 여기는 그 중앙지방법원 2023 타경 2245번 25억짜리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대표적으로 뭐 그 부동산 흐름 하향 트렌드를 안 타는 그런 지역이죠. 왜?
자기 자금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LTV, DTI,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이 되면은 그 대출 그 한도액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왜? 금융권, 대출 부실채권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지역 뭐 성동구, 용산구, 마용성, 마포구 지역은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그 매수하는 그런 지역은 하향 트렌드가 금리에 따라서 영향 안 받겠죠. 자, 이 경매 취하가 됐습니다. 감정가 25억에 청구 금액이 15억이나 되는데 채권 관계가 단조로웠습니다. 이 강제경매 신청을 해갖고 이렇게 내가 입찰을 봤습니다. 이거 봤는데 그 모든 노력이 허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이 경매 자료를 이 한 장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영상 보시면은 한 대개 7, 8개 루틴에 따라서 현황 조사서 물건 명세서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경매 취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사건에 따라서는 채무 변제, 돈을 갚았다든지 아니면 일반 매매로 경매 개시일정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 금매 물이 될 가능성이 많죠. 왜? 경매도 안 들어갔는데 쫓아가서 한 20%, 30% DC하면 내가 사겠습니다. 그 뭐라고 그 상대편에서는 그 욕 안 나오면 다행이죠. 더군다나 이런 지역 물건을 갖고 역시 경매 개시일정이 떨어지면은 많은 그 자료를 감정평가서라든지 그러니까 정경사 TV 그 권리 분석 50만 원 한도 이내인데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그 제반 자료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판단에 이제 도움이 되시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전부 보시고 판단하시다 보면은 채무 변제나 금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차라리 법원 가지 않고 이 소유자하고 직접 협상을 해서 매매로 사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자, 이번 사건은 그 성북동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감정가 49억, 최저가 25억, 청구 금액이 5억 2천인데 여긴 채권이 좀 복잡하니까 취하가 안 되고 쫙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최저가 25억이었는데 응찰자 수 3명이나 경쟁이 돼갖고 이 31억 5,200에 최고가 매수인고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64%. 대개 3번 유찰되면 2번 한 회차 전 유찰가격보다 좀 더 써라 하는 그런 이제 2위 응찰가하고 28억하고 거의 뭐 3억 원 5천 차이 나는데 이런 추임새 높게 써야 된다는 추임새는 영향받지 마시고 이 정경사 TV 영상 마지막에는 입찰가까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매물 수배해보시고 임장 가는 길에 그러니까 서너 개 수배해보다 보면은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베이스가 바닥에 나옵니다. 그걸 뭐 입찰해서 한 건에서 꼭 내가 최고가 매수인권이 되겠다 하는 과욕을 버리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합리적인 가격을 추천 입찰가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건도 재기물 사건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2022 타경 56066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더하기 빼기 잘못해서 재기물 사건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인수되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합계를 해야 되죠. 내가 쓰는 가격에. 지금 이제 첫 응찰가가 8억 3천이었습니다. 8억 3천에 한 4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영상에는 쭉 있습니다. 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 번호 열람하시고 영상 키시면은 같이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선순위 내역 물건 명세서 문건 접수 내역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8억 3천에 썼는데 아니 1준위는 8억 5천에 썼죠. 4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감정가 그대로 상계되는 꼴입니다. 경매장에 간 의미도 없고 감정가는 좀 후하게 평가한다고 그러죠. 가치 평가에서. 그리고 토지 면적, 지분권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강조드리는데 지분권에 문제가 있는 그런 대지권 미등기 이나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된 그래도 좀 문제가 덜한 경우 감정가에 포함됐으니까 문제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래도 감가 요인입니다. 이 지분 면적이 명기 안 된 경우에는
자, 그래 갖고 이제 그 합리적으로 판단들 하셔갖고 쭉 유찰 되다가 4억 1200까지 떨어졌을 때 4억 8800 쓰셔갖고 4억 더 하면은 한 9억 돈 미만 그런 대로 합리적인 감정가 대비 가격에 응찰 보셨는데 응찰 자수가 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정도 물건 이렇게 좀 공포스러운 물건이죠. 한 번 작업 4고가 났으니까 사고 현장에도 합리적인 권리 분석을 하면 7명씩이나 경쟁을 할 수가 있겠구나. 2위 응찰가하고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한 1억 차이밖에. 이렇게 해서 납부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사례 한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상세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일 첫 장 그 요령에 이걸 캡처해서 아예 보시면서 사건 번호 보고 영상 띄워놓고 해갖고 많은 도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석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